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업복 한 벌만 입고 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던 신입사원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정체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야기는 대한물류라는 중견 물류회사에서 시작됩니다. 이 회사는 전국에 10여 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꽤 규모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 회사의 서울 물류센터에 어느 날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신입사원의 이름은 김민수라고 했습니다. 26살의 민수는 이른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물류센터 업무에 맞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준비를 마쳤어요. 거울 앞에서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민수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민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민수에게는 이 회사에 입사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유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한 민수를 맞이한 것은 현장 팀장인 박철호였어요. 40대 중반의 박철호는 15년 넘게 이 물류센터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그런데 박철호가 민수를 보는 첫 번째 시선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또 고졸 출신 애송이가 왔네. 박철호는 민수의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력서에는 민수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사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김민수 씨 맞죠? 저는 현장 팀장 박철호입니다. 박철호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어요. 악수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의 눈빛에는 신입에 대한 무시가 은근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박철호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이어서 민수는 다른 작업반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작업반장인 이기석을 비롯해 서너 명의 선배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민수의 어린 나이와 작업복 차림새를 보며 대충 인사만 나눌 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입이니까 당연히 힘든 일부터 시키겠지. 이기석은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물류센터에서는 신입이 들어오면 을의 무거운 화물 운반이나 정리 작업 같은 힘든 일부터 맡기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민수의 첫 출근 첫날, 박철호는 민수에게 물류센터에서 가장 힘든 작업 중 하나를 배정했습니다. 바로 무거운 화물 상자들을 트럭에서 내려서 정해진 위치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신입은 기본기부터 배워야지. 김민수 씨, 저기 보이는 트럭에서 상자들 좀 내려주세요. 박철호의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다른 선배 직원들에게는 형님, 선배님 하며 존댓말을 쓰면서도 민수에게만은 반말에 가까운 말투를 사용했어요. 민수는 대답도 제대로 못한 채 트럭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에 실린 화물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kg이 넘는 무거운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거든요. 보통 신입 첫날에는 가벼운 업무부터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박철호는 의도적으로 가장 힘든 일을 시킨 것 같았습니다. 이런 무거운 걸 혼자서 다 옮기라고? 민수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상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예상보다 훨씬 무거워서 비틀거렸지만 다시 자세를 잡고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한편 작업반장 이기석과 다른 직원들은 멀리서 민수의 모습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애 정말 고생하겠네. 첫날부터 저런 일 시키다니.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신입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도 다 그렇게 시작했잖아. 이기석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하지만 사실 이기석도 속으로는 박철호가 좀 심하게 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화물을 옮겼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작업복도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철호는 민수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빨리 하라고 재촉하기까지 했죠. 김민수 씨, 좀 더 빨리 해주세요. 다음 트럭도 들어와야 하거든요. 박철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더욱 속도를 냈어요. 하지만 급하게 하다 보니 실수할 뻔한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무거운 상자가 미끄러져서 떨어뜨릴 뻔했을 때 민수는 재빨리 균형을 잡아 겨우 사고를 막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민수는 혼자서 구석진 곳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민수만 혼자 떨어져 있었어요.
누구도 민수에게 같이 앉자고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첫날이니까 좀 어색한 건 당연하겠지. 민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왔어요. 민수가 입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철호의 민수에 대한 태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김민수, 여기 바닥 청소 좀 해놔. 박철호는 민수가 무거운 화물 정리를 막 끝냈는데도 쉴 틈을 주지 않고 또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에도 민수만 계속 일을 해야 했어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민수는 지친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업무 배분일까? 작업반의 다른 직원인 최영호는 민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최영호는 입사한 지 3년 된 선배였는데 민수가 받는 대우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팀장님, 민수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최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니야, 신입은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야. 넌 내일이나 해. 박철고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최영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팀장의 결정에 맞서기엔 자신의 입장이 애매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민수였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민수의 모습이 박철호를 더욱 자극했어요. 저 애가 뭔가 이상해. 고졸 출신 애가 저렇게 참을성이 있을 리가 없는데. 박철고는 속으로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보통 신입들은 며칠 지나면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민수가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는 모습을 이기석이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차분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말투도 뭔가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의 집안이 괜찮은 건가? 이기석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고졸 출신이라고 해서 집안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수의 말투나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기석도 굳이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물류센터에 새로운 대형 화물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화물들이었는데 이런 작업은 보통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박철호는 또다시 민수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김민수, 저 화물들 정리 좀 해봐. 신입도 이런 건 할 줄 알아야지. 박철고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놀랐습니다. 저런 무거운 화물은 최소 2명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혼자서 하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최영호가 다시 한번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젊은 애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 박철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수는 박철호의 지시를 받고 대형 화물 앞에 섰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런 무거운 화물을 혼자서 옮기다가 다치면 큰일이 날 텐데 말이죠. 정말 괜찮을까? 최영호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직접 지시한 일에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었어요. 민수는 화물을 살펴보며 어떻게 안전하게 옮길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대학교에서도 체육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천천히 안전하게 하자. 민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화물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예상보다 무거웠지만 올바른 자세로 천천히 움직이니 충분히 옮길 수 있었습니다. 박철호는 민수가 생각보다 능숙하게 화물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약간 당황했어요. 저 애가 저런 일도 할 줄 아네. 하지만 박철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화물 정리를 마친 후 박철호는 또 다른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창고 구석에 쌓인 먼지 청소, 화장실 청소, 심지어 다른 부서의 잡일까지 모두 민수에게 맡겼습니다. 김민수, 오늘 저녁까지 저기 창고 정리도 끝내놓고 가. 박철고는 퇴근 1시간 전에 또 새로운 업무를 지시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이미 정리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민수만 혼자서 추가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최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팀장님,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민수도 오늘 하루 종일 힘든 일만 했잖아요.
최영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최영호 씨, 당신이 신입교육에 간섭할 일이야? 박철곤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신입은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최영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분위기상 박철고에게 맞서기가 어려웠거든요. 민수는 묵묵히 창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는 동안 민수는 혼자서 먼지투성이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민수의 얼굴에는 짜증이나 불만 같은 게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애는 도대체 뭐지? 박철고도 점점 민수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화를 내거나 그만두겠다고 나올 텐데 민수는 오히려 더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 민수가 창고 정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물류센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야간 근무자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다음 날 아침 물류센터에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회장님이 깜짝 현장 방문을 하신다는 소식이었어요. 뭐, 회장님이 오신다고? 박철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물류의 김 회장은 평소에도 가끔 현장을 돌아보시지만 예고 없이 오시는 경우는 흔치 않았거든요. 언제 오신다는 거야? 이기석이 황급히 물었어요. 오늘 오후라고 하네요. 모든 직원들 정장 착용하고 대기하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온 직원이 전달했어요. 회장님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물류센터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작업복만 입고 일하던 직원들이 모두 정장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박철호는 특히 더 바빠졌습니다. 회장님 앞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려면 현장이 완벽해야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내 능력을 보여드려야지. 박철호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승진을 위해서는 회장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모든 직원들, 지금부터 현장 정리 시작합니다. 박철호의 목소리가 물류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민수만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정장으로 갈아입었는데 말이죠. 김민수, 너도 정장으로 갈아입어야지. 이기석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장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당황하며 답했어요. 사실 민수는 정장을 여러 벌 가지고 있었지만 현장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가져오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뭐, 정장이 없다고? 박철호가 화를 냈어요. 회장님 오시는데 작업복 입고 있을 거야? 창피하게. 민수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답답하네. 박철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회장님 오실 때 뒤쪽에 숨어 있어. 창피당하기 싫으니까. 최영호는 이런 박철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팀장님, 그래도 같은 직장 동료인데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최영호 씨, 당신은 왜 자꾸 간섭해요? 신입 관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박철호는 짜증스럽게 답했습니다. 오후 2시쯤 드디어 회장님의 차가 물류센터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김 회장은 60대 초반의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을 수행한 임원들도 함께 현장으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철호가 가장 앞에서 큰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일렬로 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김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어요. 그냥 묵묵히 현장 곳곳을 살펴보고 계셨죠. 회장님, 저희 물류센터의 이번 달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철호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출하량이 전월 대비 12% 증가했고 사고율은 0%를 달성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장 구석구석을 더 유심히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김 회장의 시선이 뒤쪽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는 민수에게 향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는 민수만 유독 눈에 띄었던 거죠. 김 회장은 잠깐 민수를 바라보더니 다시 현장 둘러보기를 계속했습니다. 박철호는 김 회장이 민수를 보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했어요. 저 애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현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꼼꼼히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박철호는 회장님 옆에서 계속해서 성과를 어필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장님, 이쪽은 신규 도입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작업 효율이 30%나 향상되었어요. 박철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 회장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시스템이나 장비보다는 실제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더 집중하고 계셨죠. 특히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는 민수의 모습이 계속 신경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직원은 왜 혼자 떨어져 있죠? 김 회장이 민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박철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저 직원은 신입사원인데 정장을 준비하지 못해서요. 예의에 어긋날까봐 뒤쪽에 세워뒀습니다. 정장을 준비하지 못했다고요? 김 회장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현장 직원에게 정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박철호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회장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그게 회장님을 뵐 때는 단정한 모습이 좋을 것 같아서요. 김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민수 쪽으로 걸어갔어요. 민수는 회장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더욱 긴장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걱정되기도 했고요. 안녕하세요. 김 회장이 민수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안녕하십니다. 2주 정도 되었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일은 어떤가요?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김 회장의 질문은 진심 어린 관심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네, 선배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비록 실제로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직원들 앞에서 불평할 수는 없었거든요. 김 회장은 민수의 답변을 들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표정이 어색해 보였거든요. 특히 최영호 같은 직원들은 민수를 바라보며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동안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나요? 김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화물 운반과 정리, 청소 등을 했습니다. 민수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박철호는 옆에서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지금까지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불평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김 회장은 민수와 잠깐 더 대화를 나눈 후 다시 현장 둘러보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철호의 설명보다는 직접 현장을 보는데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작업은 보통 몇 명이서 하나요? 김 회장이 무거운 화물이 쌓인 곳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보통 2명에서 3명이 함께 합니다. 이기석이 답했어요. 그때 김 회장이 뭔가를 발견한 듯 화물 근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거기에는 민수가 혼자서 정리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른 곳과 달리 특별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현장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박철호가 아무리 성과를 어필해도 회장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작업 현장의 세세한 부분들을 유심히 보고 계셨죠. 이 구역은 누가 정리했나요? 김 회장이 특별히 깔끔하게 정돈된 화물 구역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다른 곳에 비해 훨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박철호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 구역은 민수가 혼자서 정리한 곳이었거든요. 아, 그곳은 저희 직원들이 함께 정리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기석이 실수로 진실을 말해버렸어요. 아, 그곳은 민수가 혼자서 정리한 곳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김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혼자서요? 저런 무거운 화물을 신입사원이 혼자서 정리했다고요? 박철호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게 신입교육 차원에서 신입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런 작업은 안전상 최소 2명이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때 최영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회장님, 사실 민수가 입사한 이후로 계속 혼자서 무거운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저희가 도와주려고 해도 팀장님이 최영호 씨, 박철고가 당황하며 최영호를 제지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회장은 최영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어요.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최영호는 잠깐 망설였지만 회장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민수는 입사 첫날부터 가장 힘든 일들만 맡아서 했습니다. 다른 신입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어요. 저희가 도와주려고 해도 팀장님이 막으셨고요. 김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시켰나요? 20kg 넘는 화물을 혼자서 옮기게 하고 창고 청소, 화장실 청소까지 다른 직원들은 하지 않는 일들을 민수만 계속 시켰습니다. 최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박철호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신입사원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이군요. 김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이때 김 회장이 민수를 다시 바라봤어요. 민수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지만 회장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김민수 씨, 정말 괜찮았나요? 힘들지 않았어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떨림이 있었어요. 민수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아왔지만 회장님의 진심 어린 질문 앞에서는 뭔가 다른 대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괜찮습니다. 모든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김 회장은 민수의 답변을 들으며 뭔가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박철고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잠깐 따로 이야기 좀 나눌까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은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0분 후 물류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김 회장은 맨 앞에 서 있었고 박철호는 얼굴이 창백한 채로 구석에 서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장을 둘러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특히 신입사원에 대한 대우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하며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김민수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 회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김 회장이 민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특별해 보였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을 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회장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김민수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닙니다. 저의 아들이에요.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